천천히 배우는 수학교실의 오쌤입니다. 거듭 제곱, 왜 사용하는가, 언제 사용할 때 편리한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듭 제곱은 똑같은 수를 거듭해서 곱할 때 어떤 수를 몇 번 곱하는지를 간단히 알아볼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기호죠. 곱하는 수는 크게 쓰고 곱하는 횟수는 작게 표시하기로 누구나 똑같이 약속을 하는 겁니다. 이때 밑과 지수라는 새로운 용어가 정의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거듭제곱 표현 방법은 언제 필요하고 또 어떤 점에서 편리한가? 첫 번째, 효율적이죠. 쓸데없는 에너지 낭비가 없다는 거예요. 곱하는 횟수만큼 일일이 쓰는 것과 간단히 나타내는 것과의 차이입니다. 두 번째는 편리성입니다. 엄청나게 큰 수를 간단하게 기호화하는 겁니다. 읽기도 힘든 이 크고 복잡한 수 대신 2를 42번 곱한 수라고 대신 간단히 표현을 하는 거예요. 세 번째, 규칙성을 파악하기에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오늘은 이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중점적으로 살펴보도록 하죠. 어느 영화에서 주인공 소녀는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아이디어로 한 명이 세 명에게 선행을 베푸는 릴레이를 제안합니다. 이 소년의 아이디어는 어떤 수학적인 논리에 근거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죠. 누군가가 선행을 베풀면 누군가는 선행을 받게 되죠. 최초의 한 명에 의해서 시작되는 이 릴레이가 단계가 거듭될수록 선행을 받는 인원수가 어떻게 증가해 가는지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먼저 4단계까지 여러분이 표로 정리를 해서 인원수를 확인해 보도록 해보세요. 자, 잠깐 파악을 해 주셨다면 같이 확인을 해 보도록 하죠. 자, 최초의 한 명에 의해서 선행을 받는 사람들은 3명이 되죠. 이 3명이 각각 3명에게 선행을 베풀면 두 번째 단계에서는 모두 9명이 선행을 받게 됩니다. 자, 이 9명이 각각 3명에게 선행을 베풀면 3단계에서는 모두 27명이 선행을 받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네 번째 단계에서 선행을 받는 사람들은 어떻게 계산이 될까요? 27명이 각각 3명씩 선행을 베풀면 모두 그렇죠. 81명이 선행을 받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파악하는 데에는 큰 어려움이 없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건 릴레이죠. 자, 끊임없이 릴레이가 계속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100단계, 200단계, 자, 이렇게 계속해서 선행이 이어지게 되는데 그렇다면 단계별로 선행을 받는 인원수를 어떻게 금방 파악을 할 수 있을까? 자, 이렇게 단계별로 똑같은 규칙에 의해서 인원수가 증가해 나갈 때는 이 수들의 어떤 규칙성을 찾아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거듭제곱 형태로 표를 다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단계가 거듭될수록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인원수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10단계까지만 진행이 돼도 거의 6만 명에 육박을 하죠. 자, 이런 상황이라면 단계가 거듭돼서 100번째 단계쯤 됐을 때에는 어마어마한 인원수가 선행을 받게 되겠죠. 자, 과연 몇 명일까? 자, 규칙성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는 거듭제곱 형태로 표현을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1단계에서는 3명, 자, 2단계에서는 3을 2번 곱한 인원수, 자, 3단계에서는 3을 3번 곱한 인원수죠. 네 번째 단계에서는 3을 4번 곱한 인원수에 해당하고, 자, 그렇다면 규칙성을 파악할 수가 있겠죠. 10번째 단계에서는 3을 10번 곱한 인원수만큼 선행을 받는 인원수가 증가합니다. 자, 이것이 거듭제곱 표현법이 갖는 장점입니다. 단계에 따른 어떤 규칙성을 파악을 하기가 쉽게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자, 이제 대답을 한번 해볼까요? 100단계에서 선행을 받는 사람들은 모두 몇 명일까요? 3을 100번 곱한 그 수만큼의 인원수에 해당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수를 계산을 해줘야 하는가? 계산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거듭 제곱을 사용하게 되면 규칙성을 파악하는 것도 용이하고 큰 수를 대신 간단하게 나타낼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자, 문제를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세포 하나는 하루가 지나면 2개로 나뉘어지고 이틀, 3일, 4일 후에는 각각 4개, 8개, 16개로 나뉘어진다고 하네요. 자, 이게 언뜻 보면 어떤 뜻일까 파악이 힘들 수도 있겠지만 단계가 거듭될수록 2배씩 늘어난다는 거예요.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하나였던 이 세포가 하루가 지나면 2개로 나뉘어지고 이틀이 지나면 4개로 나뉘어집니다. 자, 몇 배로 증가했냐 하면 2배로 증가했죠. 3일이 지나면 이전 단계에 또 2배로 증가를 하고 자, 이렇게 계속 2배씩 증가를 해 나가는 겁니다. 자, 이때 30일 후에는 몇 개의 세포로 나뉘어지는가? 자, 이렇게 단계별로 동일한 규칙이 적용이 될 때는 거듭제곱 형태로 표현을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해보죠. 자, 첫째 날에는 2가 되고 2일에는 2의 2제곱, 3일에는 2의 3제곱, 4일에는 2의 4제곱. 자, 규칙을 파악했죠. 그렇다면 30일째 되는 날에는 2를 30번 곱한 개수만큼 세포가 나뉘어지게 됩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요리사가 손으로 국수를 만들 때 반죽을 손으로 잡아당겨서 늘린 다음에 반으로 접고 다시 잡아당겨서 늘리는 일을 반복합니다. 자, 이때 한 번 접으면 2가닥이 되고 2번 접으면 자, 모두 몇 가닥이 되는 거죠? 4가닥이 되는 거죠. 자, 이럴 때 잡아당겨서 늘린 다음 반으로 접고 다시 잡아당겨서 늘리는 일을 계속 반복하면서 10번을 접게 되면 국수는 몇 가닥이 되는지 식으로 나타내어라. 자, 해볼까요? 자, 이렇습니다. 한 번 접을 때 2가닥, 2번을 접으면 4가닥, 3번을 접으면 자, 2배로 늘어나니까 8가닥, 4번을 접게 되면 또 2배로 늘어나서 16가닥이 되는 거죠. 자, 규칙성을 파악을 해보도록 하죠. 자, 한 번 접으면 2가닥, 2번 접으면 2의 2제곱, 3번 접으면 2의 3제곱, 4번 접으면 2의 4제곱. 자, 똑같은 문제라는 거 아시겠죠? 자, 그렇다면 10번을 접게 되면 2의 10제곱에 해당하는 국수 가락이 생기게 됩니다. 자, 혹시 2를 10번 곱하게 되면 얼마가 되는지 계산을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1024가 나옵니다. 자, 10번만 이런 일을 반복하게 되면 국수 가닥이 자, 1024가닥이 됩니다. 굉장히 놀랍죠? 자, 한 가지 더 팁을 드리면 자, 이런 걸 물어보는 학생들이 있어요. 선생님, 2를 10번 곱한 값을 구하려면 정말로 2를 10번을 다 곱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까? 자, 일단은 2를 5번만 곱해 주시고 자, 딱 절반을 곱하는 거죠. 자, 이 값은 32입니다. 자, 32를 이렇게 2번을 곱해 주면 됩니다.